이번에는 2017년 9월에 진행했던 자살 유가족 대상의 심리극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심리극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총 2회기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 김희원 선생님, 최별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담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심리극 진행 위주로 언급하고 구체적인 사연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첫 번째 진행된 심리극이고 심리극이 진행되었던 바로 다음 날 남긴 기록입니다. 어제 진행했던 자살 유가족 대상의 심리극을 생각해본다. 심리극 진행 과정을 정리해보면서 이번 심리극은 유가족 세 분이 제시한 과제를 반영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과제는 심리극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고 경험해 볼만한 것으로 인식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갑자기 솟구치는 감정 폭발을 다루어주고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과제는 이곳에서 즐겁게 웃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심리극 주인공을 물색하던 중 한 남성이 불편했고 힘들었던 심리극 경험담을 설명하면서 자살예방센터 담당 직원의 설득이 아니었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이것을 심리극 진행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했다. 과제 수행을 위해 과제를 제시한 당사자에게 어떤 심리극을 경험하셨는지 설명을 부탁했다. 당사자는 어느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서 반강제로 심리극에 참석한 경험이 있고, 주인공 경험을 하면서 진행자가 시키는 대로 연기하다 보니 자신의 실제 경험, 그리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심리극이 진행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심리극이 끝나고 한동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서 심리극 경험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나는 심리극은 진행자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과 함께 저는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주인공 경험을 제의했다.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주인공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 뒤 예전에 경험했던 심리극 장면들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주인공의 설명을 토대로 심리극 다시 경험해 보기를 진행했다. 나는 무대 위에 주인공의 부모 대역을 등장시켜 주인공에 대해 대화하도록 했고, 주인공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면서 조금 더 부모의 느낌에 가깝도록 진행했다. 진행 도중 주인공이 감정이입한다는 판단이 들어 주인공이 앉아있는 자리 옆으로 부모 대역을 이동시켜 계속 극을 진행하다가 역할 바꾸기를 시도해 보았다. 주인공이 움직이지 않기를 원해서 주인공이 직접 움직이는 역할 바꾸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어머니 대역이 주인공과 아버지 대역을 오가는 것으로 역할 바꾸기 기법을 시도했다. 주인공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 어머니 대역은 아버지 대역 옆에 선다. 주인공이 아버지 역할을 맡으면 어머니 대역이 주인공 옆에 서 보도록 했다. 주인공은 역할 혼동 없이 자신과 아버지의 역할을 잘 수행했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정말 아버지가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진행 도중 갑자기 뒤에 있던 다른 분이 오열하면서 자살한 가족의 이름을 크게 외쳤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분의 어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주인공과 관객들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심리극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열하시는 분 옆에 보조자 한 명이 앉도록 하여 함께 심호흡하면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옆에 앉아있던 분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옆에 앉았던 분은 자신이 가족이라는 것을 밝히고 옆에 계속 앉아있으려 했지만, 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오열하시는 분의 안정을 위해 자리를 옮겨주시도록 부탁했다. 오열하시던 분은 왜 오열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면서
호흡 조절도 함께 하면서 천천히 대화를 나누었다. 심리극을 보면서 자살한 가족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힘들다고 했다. 이때 관객 중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또 다른 관객이 굳은 표정으로 뒤따라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관객 대부분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말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는 관객들에게 심리극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설명했고, 진행 중인 심리극은 지금 이 상황부터 먼저 다룬 다음 좀 이따 진행하는 것으로 주인공에게 약속했다. 나는 잠시 주인공을 바꿔 진행하고 싶다고 현재 주인공과 새로운 주인공에게 제의했고, 두 번째 과제를 수행했다. 두 번째 과제의 주인공은 지금 함께 지내는 유일한 가족에게 대한 양가 감정과 자신의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설명하다가도 갑자기 자살한 가족을 떠올리며 소리 지르거나 우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는 스스로 호흡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서 나는 주인공에게 감정 조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공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자살한 가족이 떠오른다고 설명하다가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호흡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주인공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은 뒤 남자 보조자가 앉도록 했다. 주인공에게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고인으로 설정하고 보조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뒤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부탁했다. 주인공은 흐느끼며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영주식 심호흡을 몇 번 연습해 보면서 주인공이 어느 정도 감정 회복되었다는 판단이 들어 두 번째 과제를 마무리 짓고 다시 첫 번째 과제로 돌아갔다. 첫 번째 과제의 주인공은 이미 자신의 심리극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주인공에게 긴급한 상황을 다루다 보니 진행 중이었던 심리극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갑작스럽게 심리극 중단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중단된 심리극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주인공은 그래도 이미 지나버린 일인데 굳이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해서 나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나의 요청을 수락했다. 아까 진행하다 중단된 대화 장면을 다시 이어가면서 주인공은 자살한 가족의 역할을 맡았다. 주인공 대역에게 주인공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잘 지켜볼 테니 열심히 잘 살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어 가족의 말에 답했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심리극이 마무리된 뒤 주인공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괜찮았다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고인의 자살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말을 할지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차원이 다른 심리극을 경험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객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던 한 분께서 심리극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다. 늘 자살예방센터에 올 때마다 슬프고 힘들고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에 이왕이면 즐겁게 웃다가 귀가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나는 그분의 의견을 세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직원을 주인공 자리로 초대했다. 그 순간 모든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직원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자 떨리네요 라는 답을 들었다. 나는 선생님께서 출연하신 덕분에 오늘 함께 하신 분들도 앞으로 잘 나와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직원에게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말을 부탁하자 직원은 사랑해요, 힘내세요를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자발적으로 관객들이 나와서 직원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고 어떤 유가족은 잠시 포옹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로 밝은 표정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살예방센터와 유가족 사이에
강한 신뢰감이 느껴졌다. 듣고 싶은 말을 주고받은 뒤 세 번째 과제를 제시해 주신 분께 어떠셨는지 소감을 여쭈어보자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좋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웃으면서 귀가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다. 무사히 세 번째 과제를 수행한 것 같았다. 참가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제시해 주신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심리극을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보조자들과 담당 직원 덕분에 참가하신 분 모두 안전하게 연극적인 방법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두 번째 진행된 심리극이고 심리극을 진행한 지 3주일 뒤에 남긴 기록입니다. 이두치 연구소 활동가 김유원 선생님, 시별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담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심리극 진행 위주로 언급하고 내담자들의 구체적인 사연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심리극을 진행하기 전 자살예방센터 직원과 유가족들의 대화가 있었다. 유가족들은 2주 전 있었던 첫 심리극 경험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공유해 주었다. 이 시간을 통해 담당 직원과 유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이 느껴졌고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웜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심리극을 진행할 차례가 되자 유가족들은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아래로 두고 침묵을 지켰다.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로 두 번째 심리극을 시작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유가족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살펴보던 중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눈에 띄었다. 낯이 익었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잠시 생각해 본 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3년 만에 심리극을 통해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분도 나에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분은 유가족 모임 회장을 맡고 계셨다. 회장님과 먼저 인사 나눈 뒤 나는 관객 모두에게 인사했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인공 경험을 하실 분이 계신지 문의하니 모두가 침묵을 지켰다. 참가하신 유가족들과 한 번씩 인터뷰를 해보니 주인공을 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고 심리극을 통해 자칫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 감정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심리극을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유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빈 의자를 가운데 두고 빈 의자 양쪽에 보조자 2명을 배치했다. 한 사람은 오늘 있을 자살예방센터 모임에 가자는 마음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다른 사람은 오늘 있을 자살예방센터 모임에 가지 말자는 마음의 목소리를 연기하도록 했다. 두 보조자는 유가족들이 했던 말을 토대로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해 최선의 대사를 제시했다. 참가한 유가족들과 한 번씩 인터뷰해보니 보조자의 말에 대부분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가장 인터뷰에 잘 응해주신 분에게 가운데 빈 의자에 앉아 두 마음과 이야기해 보시도록 진행하고 싶다고 설명한 뒤 도와주실 수 있을지 문의했다. 그분은 나의 요청에 응해 주었다. 보조자들이 자살예방센터 모임 참가에 대한 양가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자 주인공은 공감하기도 했고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주인공이 자살예방센터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관객도 있었고 맞아요 라고 외치는 관객도 있었다. 주인공이 역할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심리극을 하기 전 자살예방센터 직원과 주인공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만하면 모임 참가에 대한 양가 감정을 충분히 다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심리극을 중단시키고 양가 감정을 다룬 소감을 주인공에게 물어보았다. 주인공은 모임에 참가하기 싫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님을 확인했고
모임에 참가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왜 모임에 참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나는 주인공에게 감사 인사한 뒤 지금 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다른 주제로 진행해보고 싶다고 제의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네 잘못이야, 다른 사람은 네 잘못이 아니야로 대사를 바꿔서 진행해보고 싶은데 어떠신지 의사를 물어보았다. 주인공은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허락해 주었다. 나는 주인공, 보조자, 관객들에게 이번에는 조금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자극적인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혹시라도 이 작업이 힘들다면 언제든지 누구나 그만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고 요청 즉시 심리극 진행을 멈추겠다고 약속했다.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은 뒤 대사를 바꾸어 진행했다. 조금 진행하다가 갑자기 대사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네 잘못이야를 내 잘못이야로, 네 잘못이 아니야를 내 잘못이 아니야로 대사를 수정했다. 두 보조자는 지정된 대사를 반복하면서 좀 더 감정이입했고 마치 주인공의 흐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주인공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뜯었고 관객들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주인공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두 보조자들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로 대사를 통일하도록 부탁했고 때마침 주인공과 함께 온 가족에게 주인공 옆에 앉아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주인공을 위해 다 함께 내 잘못이 아니야를 외치도록 부탁했다. 모두가 주인공과 함께 큰 소리로 내 잘못이 아니야를 외쳤다. 주인공을 향한 관객들의 외침은 자기 자신을 향한 목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소리를 지르던 주인공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심리극 진행이 잠시 중지되었다. 주인공은 나에게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는지 힘이 다 빠졌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주인공 앞에 의자를 하나 놓고 고인이 된 가족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보시기를 권했다. 주인공은 차분한 목소리로 빈 의자를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뒤 기운이 없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가족과 보조자의 부축을 받아 객석으로 돌아갔다. 이중자 기법을 조금 진행한 것 뿐이었는데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예정된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 늦게 끝나도 괜찮을지 물어보고 양해를 구했다. 생각해보니 오늘 주인공도 관객들도 많은 감정을 쏟아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모두 짧게 주인공 경험을 하시는 것으로 심리극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유가족께서 잠시 주인공이 되어 각자 지금 듣고 싶은 말을 알려주시면 자살예방센터 직원, 보조자 2명 그리고 나를 포함해 총 4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관객석으로 들어가 그 말을 해드리기로 했다. 한 분씩 잠시 동안 주인공이 되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4사람에게 들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남았다. 회장님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에 대해 잠시 설명하다가 갑자기 고인이 된 가족의 이름을 흐느껴 불렀고 마치 고인이 앞에 있는 것처럼 미안한 마음을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순간 몇몇 유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님에게 다가갔다. 어떤 분은 옆에 서서 회장님 어깨 위에 살며시 손을 얹은 뒤 함께 울었고 어떤 분은 회장님 주위에 서서 함께 울었고 어떤 분은 티슈를 뽑아 회장님과 주위 분들에게 나누어 준 뒤 조용히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회장님의 듣고 싶은 말이 끝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소감을 나누었다. 심리극은 예상 시간보다 약 40분 정도 늦게 마무리되었지만 시간이 좀 더 지연되더라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했고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심리극을 마치고 한 분이 다가와 회장님은 항상 침착한 모습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알려주셨다.
그리고 회장님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저분도 얼마나 많이 참아왔을까 생각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해 주었다. 나는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귀가하는 길에 아까 있었던 심리극 진행을 되짚어보면서 회장님을 비롯해 심리극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오늘도 참가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보조자들과 담당 직원의 도움 덕분에 모두가 안전하게 연극적인 방법을 경험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두 번의 심리극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담자들을 마주해야 할지,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무사히 마무리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 나는 이번 심리극에서 내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스펀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감정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 심리극을 진행한 지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물먹은 무거운 스펀지가 된 것 같다. 지금 이 기록은 물먹은 스펀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만의 작업이기도 하다. 좀 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만나게 될 내담자들의 눈물을 잘 닦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느낌과 이 생각을 잘 정리해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심리극 이후 추가 과제를 잘 수행해 보자.